영화 속에서나 만나왔던 투명망토, 과연 현실에서도 만날 수 있을까요? 실제 증강현실 기법을 이용한 투명망토는 이미 개발됐는데요. 이는 착시 현상을 이용한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진정한 투명망토는 아니었죠. 하지만 최근 메타물질이 개발돼 이제 머지않아 영화 속의 투명망토도 만나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투명망토에 사용되는 메타물질은 독특한 굴절류를 만들어 물체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투명망토가 개발된다면 지진과 쓰나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새로운 스텔스기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투명망토는 우리 삶의 어느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과학 미래를 열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미래를 열다 김경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만 보았던 투명 망토에 대해 과학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해리포터 시리즈의 투명 망토를 보면서 저게 정말 현실에서 가능할까? 하고 궁금했던 분이 많으셨을 겁니다. 영화에서는 호그와트의 마법 학교에서 배우는 마법이었지만 최근 이 투명 망토는 메타 물질이라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걸음 나아가 개발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투명 망토의 원리와 현재 기술 수준에서의 과학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 망토는 영화와 소설 해리포터 시리즈에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친숙해졌는데요. 실제 현실에서 투명 망토를 만드는 노력은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컴퓨터 과학의 증강현실 방법을 이용한 것인데요. 사람의 착시를 이용한 시각 위장 기술로 투명 망토를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2003년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는 난반사를 줄일 수 있는 역반사 물질을 발라 거울과 같은 반사 효과를 갖는 역반사 옷과 이 옷을 입은 사람의 뒤쪽 배경을 촬영하는 카메라로 투명망토를 표현했는데요. 착용자의 옷이 스크린의 역할을 하게 돼 카메라가 찍은 주변 영상이 투사됨으로써 착용자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착시 효과를 내게 됐습니다. 이 실험에는 실제 많은 준비물이 필요했는데요. 망토를 입은 사람의 뒤를 촬영할 비디오 카메라와 카메라에서 포착한 이미지를 증대시킬 슈퍼컴퓨터, 그리고 컴퓨터에서 받은 이미지를 투사해줄 프로젝터와 프로젝터에서 투사된 빛을 반사시켜줄 거울 같은 망토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 방법은 영화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에서도 사용됐는데요. 경비원에게 아무도 없는 복도 모습을 스크린으로 틀어주고 그 스크린 안쪽에서 톰 크루즈가 공작을 진행하던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망토에 가려진 뒷부분의 영상을 카메라로 촬영한 후 컴퓨터 수정을 통해 영사기로 그 모습을 망토에 비추고 마치 빛이 망토를 통과한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었죠. 즉 망토 자체는 불투명하지만 관측자는 마치 투명 망토를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방식은 특정 방향에서만 관찰할 때만 적용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강현실에 가까웠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투명망토라고 하긴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착시 효과를 이용한 시각 위장이 아니라 과학적인 원리로 투명해지는 진정한 의미의 투명망토는 만날 수 없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투명하다는 것의 의미는 굴절률이 1인 공기와 어떠한 물체의 굴절률이 같아 빛의 반사가 일어나지 않고서 빛이 물체를 그냥 통과한다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와 굴절률이 같은 물질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유리창을 통해 밖을 보면서 흔히 투명하다고 말하죠. 하지만 유리도 굴절률이 1.5 정도로 약간의 반사 현상은 불가피합니다. 즉 모든 물질이 공기와 굴절률이 같다면 투명해서 보이지 않겠지만 보통 대부분의 물체는 공기의 굴절률인 1보다 큰 굴절률을 가지고 있고 굴절률이 1이 되게 해주는 투명망토는 현재 기술로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죠.
하지만 이러한 굴절의 성질을 이용해 다른 방법으로 투명망토를 개발할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도착했는데요. 바로 특별한 굴절류를 만들어주는 메타물질이 개발된 것입니다. 이 메타물질은 2006년 최초로 미국 듀크 대학교와 영국 런던 임페리얼 대학의 교수진이 개발한 물질인데요. 이 메타물질은 우리가 진정한 투명망토를 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메타물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빛의 성질과 우리가 사물을 보는 원리를 알아봐야 할 텐데요.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빛이 그 물체에 부딪혀 반사돼 우리 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하얀 도화지 위에 파란 공이 놓여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여기서 파란 공을 본다는 것은 하얀 도화지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빛이 파란 공에 부딪혀 흡수되고 주로 파란 빛만 다시 반사돼 우리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체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물체의 빛이 반사되거나 흡수되지 않고 물체 주변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이 바위를 만났을 때 바위 주변을 돌아 흘러 다시 원래 광물처럼 흐르는 것과 같은데요. 즉 하얀 도화지에서 반사된 빛이 파란 공에 부딪히거나 흡수되지 않고 그 주변을 돌아 나와 처음 하얀 도화지에서 반사되던 방향으로 다시 진행해 우리 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파란 공은 없고 하얀 도화지만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처럼 빛이 감추려는 물체에 닿지 않고 뒤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굴절률의 분포를 가지는 물질이 그 주변에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물질이 바로 메타물질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메타물질이라는 것과 이 메타물질을 이용한 투명망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메타물질은 범위나 한계를 넘어선다는 의미를 가진 물질인데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았던 성질을 가진 인공적 물질을 통칭해 일컫는 말입니다. 자연계에는 없는 광학 특성이나 열 특성을 갖도록 인위적으로 고안된 물질이죠. 메타물질은 주로 빛의 파장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인공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빛을 반사하거나 흡수하지 않고 휘돌아가도록 하는 독특한 굴절률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타물질에 가려진 물체는 빛에 의해 감지되지 않죠. 즉, 물체가 마치 존재하지 않는 듯이 그 뒤편이 그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메타물질로 투명망토를 만들어 볼까요? 투명망토로 물체를 숨기려면 숨기려는 물체의 모양에 따라서 망토의 모양도 정해지고 거기에 맞춰서 부분마다 굴절률을 다르게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투명망토는 원통형과 카펫형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죠. 원통형 투명망토는 빛이 진행하다가 원통형의 물체를 만났을 때 반사되거나 흡수되지 않고 그 주변으로 돌아나간 후에 다시 원래 방향으로 진행하게 해주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원통 안에는 어떤 모양의 물체를 넣어도 원통 모양을 가지게 되죠. 그럼 이번에는 카펫형 투명망토를 알아볼까요? 빛이 반사되는 평면 바닥에서 물체를 덮어 감추고자 하는 것이 바로 카펫형 투명망토인데요. 아무 물체가 없는 바닥에서는 빛이 그대로 반사하다가 물체를 놓으면 빛이 산란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닥 위에 놓인 물체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그 물체 위에 망토를 덮어 마치 평면 바닥에서 그냥 반사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감추는 것이 카펫형 투명망토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카펫형 투명망토는 원통형과는 달리 비교적 작은 굴절률 값의 소재로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제작하기도 더 쉽습니다. 현재 카펫형과 원통형 투명망토는 실험으로는 성공을 거둔 상태인데요. 아쉽게도 아직 실용화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더 연구개발이 필요한 상태죠. 기존의 투명망토는 숨기려는 물체의 모양에 맞춰 굴절률 값의 분포를 설계했기 때문에 일정한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접거나 변형하면 바로 투명망토의 기능을 잃을 수밖에 없었죠. 뿐만 아니라 불균일한 특정 구조의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작은 크기로 만들려고 해도 공정이 어려워 제작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렸습니다. 미국 UC 버클리 연구진에 따르면 600나노미터 크기의 물체를 가릴 수 있는 투명 망토를 제작하는데 일주일이나 걸린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투명 망토가 개발됐습니다. 바로 저희 연세대 연구팀에서 개발한 스마트 메타 물질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스마트 메타 물질은 기존 메타 물질의 한계를 보완했습니다. 스마트 메타 물질은 공상과학 영화에서처럼 접거나 구부려서 변형시켜도 성질을 계속 유지하는 신축성 있는 투명 망토를 가능하게 하는데요. 탄성 변형 등의 외부 자극에도 우리가 원하는 특정 기능, 즉 투명 망토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죠. 물질 중에는 투명하면서도 고무처럼 잘 드러나는 물질도 있고 유리처럼 딱딱한 물질도 있는데요. 이것은 같은 굴절률을 가지더라도 휘어지는 탄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메타 물질이 굴절률만을 설계해 제작했다면 스마트 메타 물질은 굴절률과 동시에 탄성까지 원하는 값을 가지도록 제작됐는데요. 즉 투명 망토가 스스로 굴절률 값을 변화시키면서 구부러져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구부러지는 망토가 굴절률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까요? 이는 구멍이 많은 스펀지와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스펀지를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압축된 표면 부분, 즉 손가락으로 눌린 부분의 밀도는 유난히 커지게 되는데요. 이때 높은 밀도의 스펀지 부분은 낮은 밀도의 스펀지보다 높은 평균 굴절률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펀지를 더 세게 눌러 줄어들수록 눌리는 표면의 곡률은 커지게 되고 손가락 부분의 밀도, 즉 평균 굴절률 값도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스펀지에서는 표면의 곡률이 클수록 더 높은 굴절률이 스스로 만들어지는 셈이 됩니다. 하지만 스펀지의 경우에는 구멍이 빛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 눈에 구멍이 보이는데요. 이것을 실제 투명 망토에 쓰려면 구멍을 빛의 파장보다 훨씬 작은 크기와 주기로 뚫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빛이 구멍과 스펀지 물질을 따로 구별하지 못하고 그 평균 굴절률 값으로만 반응하게 되는 메타 물질이 되기 때문이죠. 이것은 원자가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크기가 너무 작아서 대부분 각각을 따로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의 덩어리인 원자의 특성으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원리로 스마트 메타 물질 투명 망토에서 감추고 싶은 물체의 모양이 변할 때마다 밀도를 스스로 조절해 필요한 굴절률로 변화시켜 가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012년에 압축성이 뛰어난 실리콘 고무 튜브 구조를 이용해 마이크로파 영역인 10GHz에서 사용 가능한 스마트 투명 망토를 검증했는데요. 투명 망토를 변형시킬 때 고무가 압축되면서도 투명 망토에 필요한 굴절률 분포를 자동으로 만족시키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즉 탄성과 굴절률 값을 동시에 가지도록 인위적으로 광탄성 결정 구조를 설계 제작했고 최초의 스마트 메타 물질이 처음으로 개발된 것이었죠. 또한 이 기술은 균일한 구조의 재료를 압축하여 투명 망토를 구현했기 때문에 제작 공정이 훨씬 쉬웠는데요. 따라서 넓은 면적의 투명 망토를 만드는 데 용이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렇게 실리콘 고무 튜브로 만든 스마트 투명 망토도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변형에 강하긴 하지만 일정 기준 이상의 변형에는 여전히 취약한 한계가 있었는데요. 실리콘 고무는 보통 자연에 존재하는 물체처럼 위에서 강하게 눌렀을 때 옆으로 뚱뚱해지죠. 이를 양의 탄성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양의 탄성을 극복해야, 즉 음의 탄성을 이루어야 투명 망토가 어떠한 변형에서도 가능해지는데요. 음의 탄성에서는 위에서 누르면 오히려 물체가 홀쭉해집니다. 올해 저희 연구팀에서 이러한 음의 탄성을 가지는 특이한 메타 물질을 개발했는데요. 즉 추가적 구조 없이도 모든 방향의 변형에도 작동하고 절반 크기로 압축해도 은폐 기능이 유지되는 투명 망토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렇듯 앞으로 투명 망토는 기존의 기술과는 달리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역학적 성질과 광학적 성질을 동시에 가지면서 더욱더 완성도를 높여갈 텐데요. 기계공학과 광학의 융합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크고 변형이 자유로운 투명망토를 곧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리포터 영화처럼 가시광에서 작동하는 투명망토를 우리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가시광 투명망토는 현재까지 개발된 실리콘 고무나 음해탄성 투명망토와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지만 나노 크기 구조의 재료가 필요한데요. 가시광의 파장이 수백 나노미터이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작은 구조인 100나노미터 내외 크기의 메타물질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리포터의 투명망토를 만나려면 나노테크놀로지 공정기술이 더욱 발전해야 하죠. 최근 중국에서는 유리를 이용하여 금붕어를 감추는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기도 했는데요. 삼각형 모양의 유리 6개를 반지름 방향으로 배열해서 육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그 중심 부분이 감추어지도록 굴절률 분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성공적으로 금붕어를 감추었는데요. 하지만 모든 방향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6개의 방향에서 바라볼 때만 감추어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넓은 파장대역의 백색광에서 모두 작동하는 투명망토 기술과 물체의 평균 굴절률 값이 1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과학자들이 전 세계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투명망토 기술은 우리 생활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바로 스텔스기에 활용할 수 있겠죠. 보통 레이더에서 나온 전파가 비행기에 맞고 반사되어 다시 돌아가면 적에게 탐지되기 때문에 기존의 스텔스기는 난반사를 시켜 레이더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원리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난반사를 시키려면 비행기를 그에 맞게 설계해야 하죠. 하지만 비행기의 모양이 특이해져 비행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투명망토를 사용한다면 비행기가 아예 없는 것처럼 전파가 지나가기 때문에 적에게 탐지되지 않는 새로운 스텔스기의 원천 기술로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부가적인 방법으로는 비행기 표면에 저반사 페인트를 발라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반사 페인트에 메타물질을 응용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최근 세계적으로 지진과 쓰나미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진파와 쓰나미에 대비한 투명망토도 현재 개발되고 있습니다. 빛 대신에 빛과 비슷한 파동을 가지는 지진파와 물결파를 적용해 투명망토를 만드는 것인데요. 이러한 투명망토를 건물 주에 만들어 놓으면 지진과 쓰나미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즉, 빛이 투명망토 내부에 감추어진 물체에 부딪히지 않고 주변으로 돌아나가는 것처럼 지진파나 쓰나미도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고 주변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건물을 설계할 때 메타물질로 지진파를 우회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건물은 완벽한 내진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조선 산업에서도 파도를 우회하기 위해 메타물질을 활용할 수 있겠죠. 배가 진행할 때 생기는 파도로 인한 저항력이 큰데요. 이것을 줄여서 배의 연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빛뿐만 아니라 소리도 음파라는 파동에 속하는데요. 요즘 아파트 층간소음이 큰 문제인데 만약 메타물질을 사용해 소리가 완벽하게 차단된다면 이러한 문제도 사라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닥재나 내장재에 소리를 흡수하거나 차폐하는 메타물질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열은 어떨까요? 요즘 정보기술 개발의 난제 중 하나가 바로 열을 식히는 것인데요. 만약 이러한 열을 효과적으로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메타물질이 있다면 열을 바로 식힐 수 있고, 반대로 열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면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명하다는 것은 빛이 잘 통과한다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투명망토 기술의 시작은 반사를 최소화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용해 여러 분야의 다양한 장치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이 투명망토 기술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죠. 투명망토 기술은 단순히 물체를 가리는 것에서 나아가 앞으로는 우리 삶의 전반적 영역에서 그 효과를 발휘할 텐데요. 메타물질로 인해 투명망토 기술이 급발전하게 된 만큼 하루속히 개발에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투명망토 개발에 관한 새로운 과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과학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날고 싶어 하던 꿈을 비행기를 개발하면서 이루었던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마법 같은 투명망토도 만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과학 미래를 열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